어머니가 요즘에 잘 안 보여. 늘 보이던 어머니가 안 보여. 두 사람이 동시에 죽어 있는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뭐 장례의식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놨어요. 반드시 손편에 배 위에다가 손 딱 올려놓고. 요거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유 씨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하고 같이 산다. 이 사건도 존속살인에서 만만치 않은 사건이에요. 그동안 쌓였던 짜증이 한꺼번에 머리 끝까지 올라오더라. 에이씨, 가난하게 평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엄마 없애버리자. 차라리 죽여버리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콤부 샴푸입니다. 콤부 샴푸. 디자인부터 보시면 상당히 예뻐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회사 관계자분이 우리 사건 의뢰 찐팬이라고 하시는데요. 사건 의뢰에서 많이 기부도 하고 좋은 일 하는데 우리들도 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광고 의뢰를 한 겁니다. 자연 유래 성분이 96% 정도 되는 거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유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보습도 잘 되고 두피 건강 그리고 영양 공급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어떤 비건 인증까지 마친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샴푸는 무엇보다도요, 착한 소비, 그 다음에 착한 기부라는 캐치플레이즈를 통해서 NGO 단체 기아대책본부하고 캐주얼 팝 아티스트 호주 작가 같이 해서 판매금의 10%를 복지기관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쓸 수 있는 비자극성 콤보 샴푸. 두피 건강도 지키면서 착한 소비, 착한 기부 어떨까요? 인천에서 발생했던 존속살인 사건인데 이 사건도 존속살인에서 만만치 않은 사건이에요. 아, 이것도 역대급 사건이에요. 2005년 1월 19일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예, 2005년 1월 19일 이제 인천 계양경찰서로 신고가 하나 딱 접수가 돼요. 예. 그 신고자는 이 사망한 여성이 71세 된 최 씨가 있어요. 여성. 그 여성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아마 따로 사나 봐. 엄마. 따로 살고요. 엄마하고 따로 사는데 동네에서 어떤 분이 연락을 했어. 어머니가 요즘에 잘 안 보여. 네. 늘 보이던 어머니가 안 보여. 아, 동네 어르신이. 동네 어르신이. 그러면서 엄마 좀 가봐 집에. 예.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가봤겠네. 마을 주민의 이제 전화를 받고 어머니 집에 간 거야. 예. 갔더니 71세 이 최 씨가 사망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사망한 게 아니라 또 그 옆에는 유 씨라고 57세 된 여성분이 있는데 네. 이 사망한 그러니까 지금 신고자 있잖아요. 네. 신고자 어머니가 이제 집주인이고 네. 사망한 유 씨 57세 여성은 새들어 사는 여성이에요. 아, 세입자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 유 씨하고 집주인 최 씨 두 노인이 노인도 아니죠. 57세 같으면 71세야 뭐 노인이라고 칩시다. 최 씨. 두 사람이 동시에 죽어 있는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놀랬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누군가 침입해서 두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청 과수팀, 계양경찰서 과수팀 같이 이제 합동 감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건 현장을 좀 가볼게요. 이 사건 현장은 3평 남짓한 방이에요. 방에. 예, 방입니다. 조그만 방이에요. 네. 여기는 이 오래된 구가옥이라고 그러죠. 옛날 집들이 쭉 밀집되어 있는 그런 주택가예요. 아주 낡은 집들이.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골목 쪽으로 있어갖고 후미져요. 그래서 사람들 왕래가 별로 없습니다. 왕래가 드문 곳이고. 예, 집에 들어가 보면 이 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방은 최 씨, 집주인 최 씨. 오른쪽 방은 그 세입자 유 씨.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방하고 마루 위에 가구는 흩어진 흔적조차 없어요. 주직은 없다는 얘기죠. 예, 물색근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요게 이제 사건 현장의 내용이고요. 자, 시신을 봤더니 문 앞에 누워서 사망한 사람은 최 씨예요. 방문 앞에. 최 씨고요.
그분 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고자 어머니죠. 네. 상체하고 얼굴에 많은 양의 피가 묻어 있어요. 이쪽으로. 그다음에 이 머리맡에는 이제 피가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비산돼 있고요. 예. 방바닥하고 TV 전화기에도 비산 혈흔이 있어요. 네. 그런 상태. 그다음에 하늘색 이불에 이렇게 쌓여 있고 이불에도 많은 피가 있는 상태. 이불에 쌓여 있으시고요. 예. 옷은 여러 겹을 껴입은 상태. 하의가 약간 벗겨진 상태고 맨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방에서 마루로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 집안에 있는 상태 다. 작은 방에서 저 세입자가 죽어 있으니까 작은 방에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러니까 이쪽 좌측 방에 있던 집주인이 그 작은 방으로 이동하면서 살해당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양 손목이 청색 테이프로 결박돼 있어요. 결박돼 있고요. 야 이건 강도일 가능성도 있어요. 제압했네. 그다음에 안목에 상처에서 출혈이 심해. 그래서 상체가 다 적신 거죠. 아이고, 참. 이게 시신 밑에 드러내니까 과도가 하나 발견돼요. 그럼 일단 범행 도구는 거기 놓고 간 목으로 겁니다. 일단 그걸로 아마 목을 공격한 것 같아요. 과도로. 앞 이 목에 세 군데 정도 찌른 길이 2.7cm, 깊이가 5cm. 많이 찔렀네. 엄청 깊숙이 찌른 겁니다. 들어갔네. 그다음에 가슴에도 열창이 한 4군데 정도 있고요. 그 상태로 사망했고요. 세입자 유 씨. 네. 그 유 씨는 혈흔이 없어요. 혈흔 전혀 없고요. 버섯 착용하고 있어요. 버섯. 밑에는 전기장판이 틀어져 있는데 실온을 재보니까 35.5도씨. 뜨겁게 그러니까 돼 있었네요. 뜨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패가 빨리 진행돼요. 베개를 베고 반드시 누운 상태예요. 피도 없고요. 예, 신장 피도 없고. 그다음에 이불을 요 눈 밑까지 이렇게 덮었어요. 예. 눈 밑까지 딱 덮어줬어요. 예. 양손은 배로 딱 모아져 있어요. 이거 완전히 딱 요 정자세로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자, 이불 벗겨내 보니까 속옷이 보이는데 속옷도 아주 단정하고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서 배낭을 발견을 했어요. 배낭이요. 배낭을 봤더니 그 배낭 속에 네. 사망 전에 입었던 걸로 추정되는 옷가지가 발견된 팬티, 네. 주머니가 달려있는 팬티, 예. 그 다음에 분홍색 내복이 있어요. 이거는 생전에 입고 있던 걸 벗겨갖고 배낭 속에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옷 같은 거 이런 옷이 단정하게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갈아입힌 걸로 갈아입혔네. 보이는 겁니다. 예. 겉옷하고 이제 잘라낸 것 같습니다. 옷 벗길 때 이걸요? 가위로 가위로 예, 찢어져 자르는 거. 있었다는 그러니까 못 벗기니까 네. 잘라서 벗겨내 가지고 그 배낭 속에 넣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팬티하고 하의가 입고 있던 속바지가 젖어 있어요. 소변입니다. 소변. 소변이 나왔다는 얘기네. 근데 그 소변 묻은 거를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갈아입힌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눈 부위에 타박상이 있는 건 맞아요. 타력은 있었습니다. 좌측 가슴에 그 일자 형태, 예. 일자 형태로 한 5mm 정도. 5mm. 꽤 째만해요. 예. 그 찔린 상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게 직접 사연인지 여부는 몰라요. 네. 근데 일견 이 과수팀에서 볼 때는 비구 폐색으로 보여요. 입과 코를 막아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해서 살해한 걸로 보여요. 비구 폐색으로. 자, 범행 도구는 보니까 예. 출입문 앞 방바닥에 길이 한 23cm 정도 되는 드라이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까 어머니 일자 5mm짜리 있었죠. 예. 찔린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로. 그다음에 과도는 아까 그 예. 사망한 최 씨 드러내니까 그 밑에 있었죠. 예. 근데 그 과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손잡이를 검정색 테이프로 둘둘둘 말아서 만들었어요. 수제 과도예요. 수제 과도. 수제 과도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불 위에는 소형 가위가 있는데 그거는 옷 벗길 때 예, 잘랐다고 그러셨잖아요. 유씨 잘라서 예. 그 옷 벗길 때 쓴 그런 가위가 이게 범행 도구로 현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범구는 다 두고 간 겁니다. 네, 다 두고 갔네요. 다 두고 간 거예요. 뭐 얼핏 보면 우발 범죄 같기도 해요. 예. 자, 감시 결과를 봤습니다. 예. 직장 온도 봤겠지, 직장 온도. 예. 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온도를 재니까 17.8도씨예요. 예. 한 30시간 정도. 즉 계산하면은 2005년 1월 18일 08시 이전에 사망한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2005년 1월 18일 08시 이전에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사망 시간을 추정을 했고요. 자, 감정을 하는 이제 그 물건을 봅시다. 예. 일단은 그 현장에서 뭐뭐 발견이 되냐면
피가 묻어 있는 나이키 흰색 양말이 한 켤레 나왔어요. 양말이요. 이건 범인 걸로 추정이 돼 보여요. 그다음에 피 묻은 흰색 면장갑도 한 켤레 있어요. 이것도 냅두고 갔어요. 범행동구가 찍었죠. 예. 검정색 운동복 바지인데 남성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모도 입을 위해서 한 석 점, 모발도 한 15점. 많이 나왔네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 네, 테이프 하나 감은 테이프 거. 감은 거. 네. 총 길이가 22cm고요. 날 길이가 9cm예요. 날 길이가 9cm. 예. 드라이버는 뭐 총 길이가 23cm.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피 묻은 휴지 조각도 한 7점 정도 있어요. 휴지도 7개 나왔고요. 그다음에 팬티 1점. 네. 주머니 달린 팬티 1점. 예, 이거 벗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분홍색 내부, 네. 내복, 그다음에 갈색 그 셔츠 각 한 벌.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1, 2, 최 씨, 유 씨한테서 지렉 채취하죠. 성범죄 목적인지 여부를 보려고. 확인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 현장에서 키트 검사했어요. 네. 그 해보니까 정액 반응 안 나와요. 일단. 현장 키트에서는 안 예, 났다는 나중에 이제 정밀부검 해봐야 예, 알겠죠. 예. 요거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 자,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면 네. 유 씨 같은 경우는 천정을 본 때 딱 반드시 누워서 이불까지 덮어주고 옷까지 갈아입혔어요. 맞아요. 범인이 살해한 다음에 즉시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들을 이렇게 딱 이동시켜서 반듯하게 눕히고 그리고 이불까지 덮어줬다? 이거는 면식범 소형으로 보기 십상이에요. 그렇죠. 뭐 죽이고 미안할 일은 없으니까. 죽이고 골뱉다고 이거까지 하고 막 손 모아주고 이렇게 합니까? 속옷까지 갈아입히고. 예. 그러면 이건 유 씨하고 면식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씨와 그렇지 않습니까? 최 씨는 그냥 두고 갔잖아요. 예. 근데 그 유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죽여놓고 장례의식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놨어요. 반드시 배 위에다가 손 딱 올려놓고 저도 그 이불 여기까지 딱 덮어놓고. 예. 이거는 유 씨하고 죽이긴 죽였지만 유 씨하고 면식이 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이거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범인은 그러면 여기 왜 들어왔을까? 금품을 돈은 강취할 아닌 것 목적으로 들어왔을까? 물색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돈 외부 침입품도 없어요. 예. 청색 테이프, 최 씨 묶은 청색 테이프, 칼, 드라이버, 가위 다 현장에 두고 왔어요. 장갑까지. 이거는 우발적인 살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계획 범죄가 아닐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그 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망한 유 씨, 네. 그 사람 인적사항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확인을 하려는데 이 유 씨가 인적사항을 확인할 만한 그 어떤 그 뭐 주민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야? 그래서 탐문밖에 없어요. 이게 탐문. 그 탐문을 주변 사람들한테 쭉 했더니 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예. 그 유 씨, 예. 유 씨 같은 경우는 치매에다가 중풍이 왔었다. 아이고. 얼마 안 됐대요. 네. 치매도 오고 중풍이 온 게 얼마 안 됐대요. 그런 거를 이웃 주민들이 얘기를 해줘요. 여기가 낡은 집들이니까 그 낡은 집 주변에는 또 할머니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 많이 사죠. 좀 약간의 교류는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주인 최 씨가 우리 세입자 들어온 그 유 씨가 얼마 전에 중풍마였어. 이웃 주민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 예. 또 그분이 안 보이니까 아들한테 전화까지 해줄 정도잖아. 그러니까 교류는 있는 거예요. 최 씨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딱 나온 게 유 씨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하고 같이 산다. 또 아들하고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 아들 뭐 하는데요? 형사가 물어봤어. 네. 걔 직업도 없이 집에서 맨날 빈들빈들 놀아. 그거 어디 갔어요, 걔? 이틀 전부터 안 보여. 뭐이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수사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유로 살해했는지 모르지만 최 씨 살해하고 자기 어머니 살해한 다음에 지 어머니는 마치 장례 치르는 것만 눕혀놓고 왔어. 부패가 빨리 되라고 방바닥에 그거 틀어놓은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따뜻하게 있으라고. 따뜻하게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거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할 수밖에 없네요. 또 과학수사팀에서도 이건 틀림없이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네. 모든 정황이 아들을 가리키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피 묻은 아까 양말하고 운동복 반바지, 예, 검정 반바지 있었다고 예, 그러잖아요. 예. 나이키 양말 예, 있잖아요. 예. 아들 거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거기 이제 피가 묻은 양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짝은 그 밖에 있고 하나는 또 양말 가방 속에 어머니 갈아입은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럼 피 묻은 건 밟았다는 얘기잖아. 지는. 그렇죠. 범인만이 밟았으니까 발바닥에 피가 묻지. 그렇죠. 양 시신 두 개는 발바닥에 피가 안 묻어 있어. 그거는 죽었던 얘기지 뭐 피 나오기 전에. 그러면 그 양말을 신었던 놈이
죽은 두 사람을 좌우지간 본 거지. 그렇죠. 본 놈이고 범인인 거지.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나이키 양말 주인이 범이냐. 아. 그런데 그게 아들이라면 거의 100%죠.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유씨 인적사항도 확인이 안 되는데 아들은 더더군다나 인적사항이 아들도 안 오리무중이에요. 아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주민하고 교류도 안 하니까. 야, 아들은 일체 교류 안 하니까 또 이 저 유씨도 집에서 중풍 맞아갖고 들어놓여 있는 상태라 이웃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야. 최씨 집주인이 중풍 맞았다고 주변에 알려서 하는 거야. 전에 들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경사들한테. 네, 네, 네. 주민이 하나가 딱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 최씨 집에 새 들어 사는 여자 15일 전에 말이야 중풍으로 쓰러져 갖고 119로 그 신고해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어. 요 얘기를 해줘. 여기 형사는 그냥 이거 왔다지. 15일 전에 쓰러졌구나. 그러면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후송된 적이 있다면 119에서는 반드시 인적상처고. 그 적죠. 예. 그러면 유씨 인적상은 쉽게 나와. 네. 바로 유씨 인적상 뽑았어요. 유씨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로소 원래 유씨가 나온 거야. 유씨라는 걸 비로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119 때문에. 엄마를 땄으면 아들도 바로. 아들 나오죠. 호적등본 띄니까 아들은 진땡땡이에요. 33살 먹은. 진가예요, 진가. 전과조에 바로 때렸죠. 특수 강도등 전과 10범입니다. 아이고. 2003년 8월 달에 교도소에서 출소했어요. 일찍도 들어갔네. 2003년 8월 달에. 그러면 이 사건이 난 게 2005년 1월 19일이니까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된 겁니다. 야, 이건 뭐 더더군다나 아들 쪽으로 집중하게 되겠죠. 그 사이에 또 과수팀에서도 그 검정색 피 묻은 그 바지, 운동복 바지 있었잖아. 네. 그 바지 안주머니에 요만한 영수증이 하나 있었어. 아. 그 영수증을 확인했더니 사진 찾고 결제한 영수증이야. 사진을 찍고요. 사진을 찍고. 사진 있으면 금방 이거 수배할 수 있잖아. 사진 찾으러 갔어. 그랬더니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여권 사진이야. 아들이 여권 사진을 찍었던 거야. 여권이요? 그래서 여권 사진 찾아갔다는 거야. 그럼 경찰에서 그 필름 보관하고 있죠. 보관하고 있대. 바로 현상했어. 그 자리에서. 예, 현상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최근 모습을 확보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최근 모습이네. 그 뭐 특징을 보면 목 둘레에 빨간 줄무늬가 있는 점퍼를 착용한 채 딱 여권 사진을 찍었어. 근데 계속 증명사진도 아니고 여권 사진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 나죠 형사들이. 여권 사진을 찍었다? 이거 외국 나갈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칠라고요 해외로. 이거 여권 사진이라면 외국으로 나갈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뭡니까? 바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하죠. 자, 이놈이 그러면 휴대폰이 있으면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되죠, 예. 봤더니 휴대폰 미소지 상태예요. 어제 가겠어요. 이게 가난하고 이런 놈이 뭐 핸드폰 자체가 없었던 얘기네요. 휴대폰 자체가 미소지예요. 그래서 보니까 집 전화는 있네. 예. 그래서 집 전화로 통화 내역을 경찰이 발췌를 합니다. 전화로. 쭉 그 통화 내역을 발췌했더니 아이씨 이 새끼 또 여행사하고 통화 내용이 나오네. 그 여행사를 확인해봤더니 인천 부평 지역이에요. 그걸로 바로 날아갑니다. 형사. 자, 여행사 갔어요. 여행사를 상대로 이제 수사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 간다고 그러면서 여권 가져 제출하고 여행사에 의뢰했습니까? 네. 물어봤더니 여행사가 필리핀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티켓 만들어 주기로 했고요. 필리핀. 그리고 저 여권 찾기로 한 날이에요. 곧 올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시신이 발견된 날. 시신이 발견된 날이 여권을 찾기로 했는데 안 왔다는 거야.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형사들이 가니까 이제 안 온 거야. 그러면 이 새끼 결국 여권 찾으러 올 거잖아. 형사 한 팀은 이제 거기 잠복하는 거지. 근데 이놈이 그날 잠복했는데도 여행사 문 닫을 때까지 안 왔대.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해서 진땡땡이에 대해서 주변 친구, 교도소 동기, 빵동이겠지. 뭐 여러 사람 이제 뭐 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좋은 정보가 하나 나왔어. 얘가 뭐예요? 인터넷 게임을 자주 한대. 진땡땡. 게임을 이거는 하는구나. 생큐지. 그래서 형사 한 명이 컨펌 투 메일을 걸어둔 거야 이게. 컨펌 투 메일이 뭐예요? 이게 뭐 연락 주십시오 라든지 뭐 왜 게임 간에도 우리 서로 연락하죠. 네, 저희 게임 간에도 쪽지 보내고 뭐 우리 언제 모이자 싸우러 가자 막 그런 거. 그런 거 비슷한 걸 걸어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걸어놓고 열어만 보면 열으면 어디서 접속한 게 나오잖아. 그렇지. 메일을. 그러네. 그놈이 열기만 하면.
근데 자정이 다 됐을 무렵이에요. 밤 12시가 이제 답답한 상태야. 이거 깝깝한 거야 이놈. 연락도 잘 안 되고 이거 뭐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서 답답한데 12시 정도 다 됐는데 이 박 형사 컴퓨터에 그 진땡땡이가 컨펌트 메일을 여러 번 기록이 딱 뜨는 거야. 확인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볼 것도 없잖아. 그 게임 들어온 거야 그놈이. 밤 12시 게임사에다 바로 연락한 거야 이제. 해주나요? 게임사에도 협조 요청을 했어. 가서 게임사 두들겨서 진짜 꽝꽝꽝꽝 해갖고 깨웠어요. 네. 자다 말고 나온 사람이 눈곱 띄면서 그 접속 장소를 확인을 해줬어요. 어디 있었어요? 대전에 있는 PC방이에요. 딱 가보니까 이미 뭐 당연히 뭐 그 시간이면 그 진가는 게임 끝나고 아웃 나갔지. 네. 그래서 이제 PC방에는 CCTV 있잖아요. CCTV 확인을 했어요. 여권 사진에 목 주변에 빨간 줄무늬 있는 점퍼 입었다고. 네. 그거 입고 있어요. CCTV 확인했더니 맞긴 맞는 거죠. 맞네. 그럼 뭐에 접속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자식이 인터넷 만화 보고 그 다음에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펌트 메일도 열어본 거예요. 그게 틱톡하고. 경찰에 여기까지 보는 몰랐네요. 네. 그런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PC방에 또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사람 또 거기 흘려놔. 네. 그럼 진가가 대전에 왔다면 여기 연고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저도 이유가 궁금해요. 교도소 동기가 있던지 뭐가 있던지 뭐 이게 뭐, 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수사할 때 진가에 대해서 인터넷 게임 한다고 탐문들 많이 했잖아요. 물어온 거 있죠. 물어온 걸 전부 또 살펴봤어. 네. 그걸 살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진가가 몇 년 전에 대전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그 물어온 그 첩보 내용이 하나 일을 있어. 대전에서 했어요. 이 새끼가 옛날에 대전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이 대전에 연고가 있어서 왔구나. 네. 또 그 물어본 거 하나 중에 필리핀 간다는 얘기도 있었어. 필리핀 간다도 있고 나 그 필리핀 가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돈 좀 빌려줘. 요렇게 한 거 이런 거 등등이 물어온 거 중에 많이 있었어. 지인 탐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대전에 연고 있다. 뭐가 있는 연고 거네. 있다. 예.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 뭐가요? 신체적인 특징을 친구 하나가 얘기해 줬는데 네. 걔 왼쪽 팔목에 장미 문신이 있대. 이게 장미문이. 장미 문신이. 같이 일했던 직원을 찾았어요. 같이 이 새끼하고 일했던. 대전에서. 예. 그 같이 일했던 직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아주 간곡히 협조를 구했어요. 여 만난 적 없습니까? 만난 적은 있는데요. 딱 한 걸음 늦은 거야. 그럼 저 얘하고 같이 일할 때 단골로 가는 술집이나 여관이나 뭐 이런 당구장이나 게임방이나 이런 데 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술집을 같이 자주 갔던 곳이 있대. 술집이요? 네. 거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갔어. 술집에 딱 들어갔더니 하루 전에 왔다 갔대. 그 집에 와서 술을 먹고 갔구나. 그러니까 형사들이 딱 한 걸음 이제 뒤져서 따라가고 있는 거야. 계속 놓치고 있네. 쳐져서. 예. 그러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오리무중 상태에서 찾기 힘들다. 공개 수배하자. 연락도 안 되고. 근데 결론은 예. 왜? 자, 요 정도가 시간이 흐르면 언론에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이거 뭐야? 비난 기사가 이제 올라올 조짐이 보여요. 그러면 빨리 공개 수배하는 게 좋습니다. 대전 지역의 술집, 여관, 뭐 요런 PC방, 그다음에 만화방, 터미널 근처 뭐 이런 인근 이런 데다가 이제 한정적으로 뿌리는 공개 수배를 하는 거지. 사건 발생 6일째 되는 날이 왔어. 1월 25일입니다. 그날이. 제보 전화가 옵니다. 대전에 있는 한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이 있다고요? 예, 찜질방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찜질방으로 날라갔지 형사들. 네. CCTV를 확인했더니 빨간 점퍼 오케이. 맞아. 오케이. 자, 입구 딱 봉쇄했어요. 형사들이. 살금살금 들어가서 찜복으로 형사들도 갈아입었어요. 갈아입고. 저쪽 끝에서부터 딱 저 책정해가지고 가면서 잠자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발견했어요. 네. 발견했습니다. 손 내미세요. 체포지. 차다가 체포가 미란다 원칙하고 그냥 얼떨결에 체포돼 버린 거예요. 1월 25일 날 새벽에 체포됐습니다. 진짜 힘들게 잡으셨네 이거. 그럼 뭐 얘는 뭐 범행 바로 시인했습니다. 바로요? 뭐 부인할 것도 없죠 이건. 도망가야지. 할 것도 없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이 범인을 검거한 걸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전말을 한번 살펴보자. 그렇죠. 왜 이거 전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진가 이놈은 자기 어머니가 중풍 걸렸잖아요. 네. 중풍 걸려 있는 어머니하고 꼭 3평짜리 방에서 근근히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특수강도 등 전과
10범이 10범. 예. 자, 1월 17일 날입니다. 네. 그날. 예. 진가는 집에서 소주 마시면서 TV 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픈데 또 소주 네. 사는 거예요. 그냥 소주 마시면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힘들지. 엄마 치매기 있지, 중풍이 있지. 어머니 한시도 안 돌볼 수가 없잖아. 네. 그때 엄마가 나 오줌 쌌어 한 거예요. 오줌을 쌌다고 치워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옷 갈아입고. 바다에 써 있는 새끼인데 이게 저기 뭐 엄마한테 희생하겠어 이 새끼가. 그러니까 지 말로는 그래요.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짜증이 한꺼번에 머리 끝까지 올라오더라. 예. 에이씨 가난하게 평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그 이놈 얘기예요. 예. 진가에. 차라리 엄마 없애버리자. 저렇게 엄마 저렇게 살아서 뭐해? 저게 살아도 산 목숨도 아닌데 에이 없애버리자. 차라리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손으로 엄마의 그 입하고 코를 동시에 눌러버렸다. 네. 근데 이 유 씨 같은 경우는 뭐 중풍 맞아갖고 네, 거동이 어려우신데. 거동도 못하는 사람인데 반항도 못한 거지. 못 탔지. 그냥 그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예. 그냥 사망한 거예요. 돌아갔지. 그 사이에 집주인은. 자 마루를 사이에 두고 우리 요 집 여기는 집주인 최 씨가 살았잖아. 예. 집주인 최 씨가 들락날락하니까 아마 온 모양이야 그쪽으로. 그 시간에 또 그 순간에. 오니까 문 딱 열고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이건 이제 문제 생겼잖아.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압해 버린 거예요. 아. 제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금풍강취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청테이프로 결박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집주인은 어. 결박을 하고 일단 칼로 목을 찔러서 살해를 했죠. 도망가려고 하다가 딱 지 엄마를 보니까 이거 오줌 싼 채로 속옷하고 속바지가 젖어 있는 채 죽어 있잖아. 네. 그거는 자식 새끼라고 좀 아니었던가 봐 이놈이. 죽여놓고. 이게 웃기는 거지 웃기는 거지. 아이고. 야 소변 봤다고 했으니까 옷이라도 갈아입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의 그 소변으로 젖은 옷을 다 벗겨서 예. 베란다에 집어넣고 네. 옷장에서 새 팬티를 꺼내가지고 입히고 네. 속바지를 입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눕혀서 베개까지 베개하고 네. 앞손은 이렇게 배에다 모아놓고 아이고. 이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눈 밑에까지 딱 덮고 밑에 장판까지 켜주고 네. 그러고 요놈이 도망간 거예요. 두 분 다 그 저 명복을 저희들이 빌겠고요. 예. 요놈은 평생 동안 참여하면서 나오면 안 돼요. 예, 이거 햇빛 봐서는 안 될 놈입니다. 이거 어차피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 예, 오늘 그 대한민국 살인 사건 212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